오늘은 우주항공주 잠시 살피겠습니다. 오늘 관련주들이 또 급등이 나왔고 또 몇 가지 이슈가 겹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관련주들 집중적인 조명을 좀 받았는데요.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우주항공 사업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주 같은 경우는 관심 있게 계속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왜냐면 일론 머스크가 아무래도 도지에서 나오고 사업에 복귀를 하면서 그의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죠. 일론 머스크의 사업은 우주항공, 로보택시, 뭐 AI라든지 뭐 뉴럴링크 등등이 있습니다만은 역시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로봇 사업, 그리고 로보택시, 그리고 우주항공 아니겠습니까? 관련돼서 이번에 그 일론 머스크가 도지에서 뭐 쫓겨나다시피 나온 느낌입니까? 뭐 그렇진 않습니다. 임기가 다 됐기 때문에 나오는 걸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죠. 기존 트럼프의 정치적인 배팅을 강하게 해서 덕분에 테슬라 주가도 겁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올랐다가 후폭풍을 맞았죠. 뭐 욕도 많이 먹고 그리고 테슬라 매장에 또 테러도 일어나고 등등해서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나서 일론 머스크의 복귀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 사업 중에서 주목받는 여러 사업 중에서 일론 머스크의 사업 중에서 우주 항공 관련 스페이스 X의 사업은 항상 주목을 받고 있죠. 원래 잘하고 있지만은 특히 이번에 도지에서 나오면서 뭐 얻은 게 없느냐, 많은 걸 얻었어요. 그럼 뭐 로보택시도 마찬가지고 테슬라 여러 사업들, 로봇 사업들, 스페이스 X 사업에 있어서 뭐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철폐를 하고 또 많은 수혜를 받는 상태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스타쉽 그 발사 횟수만 봐도 연간 5회에서 25회로 확대를 하고 나왔습니다. 뭐 환경 훼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느리기가 쉽지 않은데 연간 25회로 느리고 나왔고 또 화성 유인 탐사 프로그램 예산 같은 경우도 확대를 하고 나왔거든요. 스페이스X가 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화성 가자. 자, 그런 것 때문에 또 주목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이런 일이 나온 거죠. 또 골든돔 사업이라고 그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그걸 뭐 비슷하게 미국을 방어하는 미사일을 방어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244조 원을 제시했는데 미사일 방어 시스템입니다. 아이언돔에다가 우주 요격까지 갖다 붙였죠. 자, 우주 요격 그러면 또 누가 떠오릅니까? 스페이스X. 이 사업에 참여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적다는 얘기는 합니다. 또 현실성이 없다. 아직 기술력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거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주 항공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죠. 자, 이런 분위기가 밑밥이 깔린 상태에서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삼성이 우주 산업에 뛰어든다. 이 소식이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불을 확 지폈죠. 삼성물산이 이제 뭐 사업하는 거 보면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이제 이 발사체, 발사터를 만드는 그 사업을 얘기했는데 삼성물산이 연관이 되면서 11% 정도의 어떤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뛰어든 소식만으로도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죠. 왜냐하면 삼성이 지금 하는 게 없잖아요. 반도체 밀리고 스마트폰 밀리고 뭐 등등 또 신사업 뭐 AI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로봇 사업 뛰어들었는데 뭐 미적미적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건 뭐냐면 삼성이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투자가 시작되면서 거기서부터 로봇 관련주 로봇 사업에 대한 관심이 폭증한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삼성이 우주 쪽에 어떤 관심을 가진다는 뛰어든다는 그 소식만으로도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주가에 자극을 준 거죠. 그래서 이게 뭐 테마적으로 뭐 잠시 돌다 끝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앞서 보셨던 그런 부분들 우주 항공에 대한 사업에 대한 관심 그리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우주 항공청이 있지 않습니까? 우주 항공 관련 사업들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뭐 이번 일이 아니더라도 하반기까지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은 제법 좀 있어요. 뭐 로봇 관련주도 우리가 추려보면 4, 50개 정도가 나오다시피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우주 항공 관련 기업들도 뭐 추려보면 제법 좀 있습니다. 제가 발사체, 위성 제조,
그다음 지상 서비스 등등으로 조금 이렇게 나눠놨는데 더 많은 기업이 있습니다만은 대표 기업으로 좀 분류를 해놨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각자 여기 제가 분류만 해놨는데 여러분께서 키워드하고 제가 분류만 해놨는데 여러분께서 좀 더 보셔야 돼요. 각 기업들에 대한 공부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선 발사체 기업들로 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이 특히 재활용 발사체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 모르시는 분도 많죠. 이노스페이스, HVM, 캔코어 에어로, 비츠로테크 이런 기업들이 있고, 위성 제조 쪽에서는 제가 세트랙아이를 많이 강조를 좀 드렸죠. 왜냐하면 뭐 인공위성 시스템 개발, 인공위성을 만들지만은 하나 그룹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아마 관련 작은 기업들 중에서는 세트랙아이가 가장 강했습니다. 약간 좀 전통의 강자 느낌도 좀 들었고, 또 하나 그룹이다 보니까 그런 느낌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요. 또 하나 시스템, 한국항공, 우주 등등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방산 기업들은 다 들어가요. 다 해요. 이 사업들을. 거의 다 한다 보시면 됩니다. 항공항공, 우주, LIG 넥스원. 항공항공, 우주 같은 경우는 지난번 제노코를 인수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AP 시스템, i3 시스템. i3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기서는 카메라를 하는데 눈이죠, 눈. 이건 뭐 기본 방산 기업, 방산 뭐 K2 탱크든 아니면 K9이든 모든 방산 기업에 다 납품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 관련된 우주 광학 카메라 부분까지도 지금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지상 서비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삼성물산이 인공위성 발사장 관련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관련 얘기가 나오면서 무려 11%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뭐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방향이 중요한 건 미래니까. 전기 자율주행차가 미래, 그리고 로봇이 미래지 않습니까? 다가온 미래. 그리고 인공위성이나 위성사업, 우주항공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미래죠. 이미 다 떠 있고, 그게 더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고 있고, 글로벌 각국의 경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거기다가 누리호 4차입니까? 그게 또 11월인가요? 또 우리도 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로 봤을 때 이번 모멘텀으로 잠깐 돌다 끝날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들 종목들이 계속 매매가 될 수 있는 동력은 충분히 갖춘 게 아닌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있는 종목들, 관심 있는 종목들은 따로 빼서 여러분께서 따로 좀 공부를 하고 투자하는 것도 괜찮겠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